왜 이러지 이거? 역도 지키네. 와도 성적은 되게 좋을 것이야. 자, 여기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DNA라는 말 이쪽으로 끌고 와볼게. DNA라는 말은 디옥시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여기가 뉴클레어 엑시드, 핵산이라는 말을 써요. 핵산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핵 속에 있는 산소 물질을 우린 총칭해서 핵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핵산에서는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있으면서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DNA는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는 저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RNA, 리보뉴클레어 엑시드, 디옥시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단어가 조금 달라. 전달적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유전에 관련된 정보, 그래서 유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거든. 그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를 저장, 가지고 있으면 DNA, 걔를 어디론가 보내주고 있으면 RNA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약간 통합과학에서는 언급되어 있진 않은데 문제에서는 언급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개념이 없었는데 저런 게 왜 나오지? 그러면 원래 유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뺐구나. 근데 문제상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용어들이야. 무엇이냐면 단위체라고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여기서 핵산의 단위체가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얘네들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가 얘 인산 하나, 그 다음에 당을 보통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리거든요. 어떤 문제든 다 오각형으로 그려져 있어, 당은. 왜냐면 이 당의 기본 구조는 오탄당,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는 당. 그래서 탄소 이렇게 해서 항상 오각형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염기가 요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져 있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핵산의 구조가 이래.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DNA와 RNA가 조금 달라지는 게 DNA인 경우와 RNA인 경우 여기서 당은 똑같은 당인데 조금 이름이 다르게 얘는 리보스라고 하는 RNA는 당이 리보스라는 당으로 되어져 있고요. DNA에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 그러니까 포도당, 당에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 당 중에 디옥시리보스, 여기서 별건 아니고 리보스긴 리보스인데 옥시전, 산소가 D, 결핍된, 그러니까 리보스에서 산소가 일부 빠졌어. 그런 당을 우리는 디옥시리보스. 그냥 리보스, 포도당이야, 당이야, 그럼 리보스, 리보스인데 산소가 좀 결핍된 리보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산은 똑같은 인산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기 쪽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지만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쓴 게 염기인데 여기 있는 염기 또 여기에 있는 염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일단 A, 여기도 A, 얘를 아데닌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C가 붙었어요. 그럼 얘가 사이토신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G가 붙어. 여기에 중에 하나만 붙어. 요거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여기 G가 붙어요. 그럼 얘를 구아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여기에는 T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RNA에는 U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T는 타이민이라고 읽고 얘를 유라실이라고 읽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난 영어 단어 같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되고 얘를 아덴이라고 읽고 얘 타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유라실이라고 읽는 거고 DNA에는 디옥시리보스의 아데닌 아니면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4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 RNA인 경우에는 리보스라는 당에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중에 하나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DNA가 이렇게 그래서 DNA와 RNA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민이냐 유라신이냐 이때 디옥시리보스는 잘 언급하진 않아요. 주로 언급하는 건 요 염기 쪽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DNA는 무엇이고 염색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DNA가 있어요.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가지고 있는데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두면 조금 위험해. 잘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잘 보관하고 싶은 거에서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DNA가 평소 때 길이가 대략 2m 정도 돼서 얘가 가느다란 실가장에 이게 엉켜서 이렇게 해서 엉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 쉰 거야. 슬픈 표정이죠. 나 그때 한번 딱꼭질하면서 트름을 동시에 본 적 있다. 나중에 한번 해봐. 생각보다 기분이 묘해. 했는데 트림이 딱 나온 거야. 똥 싸는 거야. 잘못이야. 미안. DNA가 이렇게 해서 DNA에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엉겨서 떨어지지 않게끔 했는데 요거 한 개를 이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조심해. 얘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의 가장 최소 단위고 얘는 요거 DNA와 히스톤 단백질 뭉쳐져 있는 요거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럼 뉴클레오솜이 쭉 떼어져 있어.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사. 요 사자라는 건 실사자를 얘기해서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언제 분열기에 전기 때 어떤 일이 나중에 다 배울 텐데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분열기 전기 때 얘가 이 염색사가 응축을 합니다. 쫙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5나노미터까지 쫙 쪼그라듭니다. 그 쪼그라든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네. 그러니까 원래 유전의 자손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DNA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은 단순하게 구조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유전에 관련된 개념이 하나도 아닌 거야. 구조, 뼈대, 그냥 지지대 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기가 참 불편하다 보니까 평소 때는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기 때만 두툼해져서 굉장히 짧아져요.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할 텐데 잘 봐. 어떤 거냐면 얘가 이 DNA라고 하는 요 아이가 설계 도면이야. 우리 세포의 구조할 때 배웠어. 얘가 설계 도면이다. 이그젠플로 기억해. 설계 도면이니까 평소 때는 길게 널브러져 놔야 돼요. 그리고 요건 요거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해.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널브러져 놓는 게 좋아.
그런데 분열기 때가 돼요. 분열을 할 때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자. 이사 갈 거야. 갈 거야. 그러면 이사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야 언제 이사 갈 거니까 집안 네 방 정리 좀 해놔 라고 하면 책은 책대로 옷은 옷대로 했다. 옷은 여름 옷은 여름 옷대로 겨울 옷은 겨울 옷대로 안 하지. 엄마 아빠가 다 하지. 아 이러고 뭐 혼나면 그냥 한번 혼나고 말지. 야 안 혼나고 치울래? 혼나고 안 치울래? 다 알지? 진리지? 그냥 혼나는 게 익숙하잖아. 근데 잘못 걸리면 혼나고도 치워야 되는 경우 생기지. 이건 보통 아빠들이 그러지. 혼나고 치우죠. 자, 수업하자. 이사 갈 거야. 그럼 너 선생님 말을 하면 좀 웃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시크하게 피자 만드는 표정도 아니. 피자 만들 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참 멋있어. 이사 갈 때는 어떻게 최대한 그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말뜻은 부피를 어떻게 한다? 최대한 줄여야 이동하기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소 때는 널브러뜨려서 사용하기 좋았다가 분열을 한 다음 양쪽으로 보내는 이사를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염색체라는 말의 뜻은 그냥 DNA라는 말과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DNA가 단백질에 엉켜져 있다가 뭉쳐져 있는 아이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닥가닥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염색체로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DNA 염색체, 염색사, 나중에 뭐 산동 염색체, 염색분체, 뭐 이가 염색체 막 이렇게 복잡한 건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설명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싫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설계 도면이다 생각을 하고 이사 가기 위해선 응축이라는 걸 해주면 좋다라는 것을 평소 때는 실사자로 분열할 때는 두툼한 염색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잡아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제 DNA와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DNA와 RNA가 정리가 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형질이라는 건데 별건 아니고 형질은 한 번만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것만 하나 쓰면 돼. 외관상 보여지는 걸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개 형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보조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고,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리 형질이라고 해. 그때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대립,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대립 형질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내가 봤을 때 유전에 관련된 분이나 내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있다, 없다, 뭐 보조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쌍꺼풀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혹시 혀말기라고 아니? 혀말기? 응? 혀가 말리는 거? 자, 지금 해보세요.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해봐. 우리 얘서 딱 얘서야 혀 말아보세요. 자, 유나 말려. 우경이 말려. 현승이 말려. 현서 말려. 응. 이 같이 사는 종족이거든. 형제야, 남매야, 자매야. 미안해, 자매. 가끔씩 헷갈려. 남자인지 여잔지. 너가 둘 다요. 저기요, 예서씨 빨리 좀 해. 다리가 기니까 불편하지.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엄마한테 혀 말 수 있는지. 응. 얘네들은 혀 말하고 보면 바보여서가 아니야. 뭐 애자이거나 뭐 또라이여서가 아니라 혀를 못 말고 마는 거 문제지. 뭐 혀를 만다고 우성이고 혀를 못 만다고 열성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서로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를 우린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실제로 이 손가락도 바닥면에 놓고 지금 해봐봐. 손바닥을 책상에다 올려놓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줄래? 이것들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해놓고 손바닥은 냅두고 손가락만 들어 올려보세요. 하고 뭐 말고 손가락 묻어나가고 그럴 수 있지. 해봐. 형성되는데 예서는 피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해봐. 우리 지윤아도 무경이도 현승이도 다시 한번 우리 예서 자 보자.